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용량이 부족해진 군산 지곡동 일대 하수도 처리 용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이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지곡동의 두 곳에 오수펌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가 우선 오수펌프장을 만들고 완공 후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지곡동. 한때 허허 벌판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몰리면서 지금은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오수 처리 능력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2,500톤 규모의 맨홀 펌프장 한 곳에서 오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런 데다 건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설치 비용과 악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의 경우 개별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적 시설 관리에 따른 악취 발생, 수질 기준 준수의 어려움, 위탁 관리에 따른 입주민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난해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곡동 일대에 적용합니다. 시가 펌프장과 하수관로를 먼저 설치한 뒤 민간 개발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가 5억 6천만 원을 들여 하루 4,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맨홀 펌프장을 짓고 540m 오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 펌프장은 아파트 4곳과 동산중학교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 곳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펌프장과 하수 관로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 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도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곡동 일대. 예산 선 투입 후 원인자 부담 방침이 오수 처리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가 오는 2026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82억 원이 투입돼 새만금 국가산단 5609 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리와 운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시설로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돕고 CCTV, 감지 센서가 달린 스마트 시설을 통해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지원합니다. 새만금 건축 인허가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이뤄진 건축 인허가 승인 면적은 13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승인된 8만여 제곱미터에 비해 72%가 늘었습니다. 개발청은 1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가 이뤄진 만큼 건축 인허가 승인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가 갑오징어 종자 24만 마리를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 등 3개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갑오징어는 이전에 많이 잡혔지만 지금은 자원량이 줄면서 군산시가 서식지 조성에 나선 건데요. 올해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군산 3개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합니다. 새만금 비안도 인근의 양식장. 알에서 갓 부화한 손톱만한 크기의 어린 갑오징어 8만여 마리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방류된 갑오징어는 연안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1년 동안 자라면 산란장에서 알을 낳습니다. 군산의 효자 품종이던 갑오징어를 군산에서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서해에서 많이 잡혔지만 최근 자원량이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낚시 어획량도 많고 그다음에 서식지 감소나 이제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종자를 직접 연안에 방류함으로써 자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식에 들어간 갑오징어 종자 한 개당 가격은 850원. 1년 뒤 출하 가격은 25,000원으로 30배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산란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지금 종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이 갑오징어 종자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풍요로운 갑오징어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바다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올해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들여 갑오징어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고 수산 자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공모에 선정돼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에 산란시설물 900여 개, 비안도는 인공해조장 10곳을 설치해 산란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어자원 감소로 어민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고부가가치 우량 품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류해역은 비안도, 방축도, 연도이며 방류량은 24만여 마리로 금년 4월부터 5월에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 해역에 종자를 방류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서식장과 산란장 같은 키우는 업,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가 군산의 2개 기업을 지원해 개발된 자동차 부품이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군산 자동차 부품 기업인 아르텍과 드림디자인은 중국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인 엔카종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앞범퍼 2종 각 1,000개씩 6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합니다. 앞서도는 지난 2019년부터 부품 지원 사업으로 도내 기업에 250억 원을 투자해 74개 품목의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강인중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의 새만금 신항과 재난안전 사업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과 침수구역 재해 예방 사업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는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센터 구축과 계야도 국가어항 개발,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실증 연구 기반 구축 등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에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경포천 지구 자연재해 정비와 신풍지구 풍수해 종합 정비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540년이 넘은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에 대해 본격적인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하재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하재마을 팽나무가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청의 검토사항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2월 하재 팽나무를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신협은 지난해 7월부터 공유마켓을 운영해 식료품 등을 나누고 있는데요. 23일 진행된 나눔 행사에서는 중복을 맞아 100여 명에게 삼계탕과 계란을 전달했습니다. 나운동의 군산중앙신협. 사무소 안팎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군산신협에서 진행하는 공유마켓 나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주민들입니다. 군산신협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우 공유마켓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행사는 70세 이상 주민들에게 매월 2차례 김과 라면, 계란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23일 행사에서는 중복을 맞아 삼계탕과 계란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중앙신협이 최근에 본점 신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축 때 저희가 축하 화환 대신에 축하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르신들한테 나눔을 전달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삼계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100여 명. 군산신협은 지난 1년 동안 공유마켓 나눔 행사를 통해 주민 3,200여 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유마켓이 생긴 뒤로부터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고 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시장 좀 못 갈 경우에 갖다 쓰면 참 좋거든요. 나눔 행사에서 제공되는 물품은 주로 조합 예산과 기부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그러나 공유마켓으로 도움받은 주민들이 수확철이면 농산품 등을 기부해 이를 다시 나눔에 활용하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신협 관계자는 매월 행사 참가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신협 중앙에 있는 사회공헌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조합 예산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정착이 되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군산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정검진과 출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는 1308 상담전화를 이용해 한부모 지원과 원가정 회복 등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지원합니다. 시는 청년 창업농 40명을 선발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농의 임차 지원과 정책자금 2차 보전, 생생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총 208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재단은 오는 8월부터 3달 동안 심야마음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마음병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연결성 척도 검사를 진행해 상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군산 소령동 야외 수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장한 이후 21일까지 8,9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많은 이유는 수영장이 넓은 데다 바가지 요금을 없애면서 재방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나온이동이 자매결연기관인 천안북명과 농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천안북면 사문소 직거래 장터에서 군산 흰찰쌀 보리 884포대가 판매됐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나온이동 직거래 장터에서 북면의 단호박과 옥수수가 765만 판매됐습니다. 시는 이번 교류 행사로 각 지역에 1,100만 원 가량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온이동과 북면은 지난 2007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직거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수해를 입은 성산면 주민들을 위해 이웃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성산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생단체들이 총 6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는데요. 기탁된 성금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성산면 그린밀 아파트 복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온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쿨내 나는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관내 저소득가정 35세대에 삼계탕과 과일꾸러미를 전달하는 특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왔는데요. 나온삼동 복지기동대와 지사협 위원들은 대상 가족을 직접 방문해 부식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